자, 돈투가 강추하는 투자 필독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예, 집중하시고 무려 책 4권이 나옵니다. 예. 첫 책은 웅장하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인간은 무엇인가, 예? 인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얘기 막 수만 년 전부터 막 그렇죠. 예,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우리 요즘에 뭐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는 인간 막 인간은 무엇인가 막 지금 고민이 많은 시기에 정말 필요한 책이고 제가 볼 땐 이거는 교과서예요. 예, 이 책은 20년이 지나도 읽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 천재입니다. 찐 천재. 예, 총균세 이후에 제가 볼 땐 가장 위대한 어떤 역사책이자 인류학 책이자 투자 필독서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는 과거에,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착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가 나타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수하고 이게 우리가 배운 건데 이분이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 뒷담화가 중요하다. 뒷담화가.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은 음모를 짜기 좋아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허구의 것 있잖아요. 아, 뭐 저 사람 저랬대 이 루머 있잖아요. 악성 루머. 허구의 것들을 통해서 사회 조직을 이렇게 모빌라이즈 한다고 하죠. 예, 동원을 하고 그 사회 위기 질서를 만든다는 거죠. 그 위기 질서의 구축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없었고 뒷담화가 없었고 언어가 없었다고 하면은 사람은 그냥 10명 이내에서 조직을 이루면서 이게 뭐 원숭이나 별반 다름없거든요. 근데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이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건 뭐냐? 핵심에는 허구가 있는 거죠. 허구. 뒷담화. 예. 뻥. 진짜가 아닌 거죠. 야, 저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거 아래서 깨어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강화되고 제국이 만들어지고 전쟁이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산업이 또 성장하고 자본이 하나로 뭉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언어와 뒷담화가 있기 전과 후에 인간은 똑같은 존재의 인간이냐라는 거죠. 인간의 속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게 이 사피엔스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를 적용해서 보면 이제 수천 년에 대한 역사를 계속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읽다 보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인공지능, 스마트폰, 자율주행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그러면 이 변화하는 인간의 존재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생존력을 강화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지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이 방향으로 인간은 갈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 방향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겠어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책은 단순히 투자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걸 넘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생존할지에 대한 생존 역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래에 10년 후, 20년 후에도 경쟁력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고 인플루언서가 돼야겠다. 그리고 또 내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를 해야 이 영향력이 계속 더 확장을 해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공유를 통해서 내가 또 학습을 할 수 있겠다. 이게 신인류, 새로운 인류의 어떤 새로운 생존하기 위한 역량이겠다. 이 새로운 인류들의 삶의 터전은 과거에는 뭐 이렇게 동물이나 곡식들을 쫓아다니는 거에서 신석기 혁명 때 이제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인류가 정착을 하게 된 공간은 어딜까? 클라우드 공간 아닐까? 요즘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많은데 제가 이제 2년 전, 3년 전에 이 책을 읽을 때 지금 한 3회독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SNS를 활용하는 것도 이게 인생의 낭비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소통들이 너무 값진 것이고 이게 내 입장에서 상당히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도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서 이 결론이 사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분마다 다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함께 토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리츠 스케일링 이름부터 이제 되게 심상치 않아요. 단숨에 거침없이 시장을 제패한 거대한 기업들의 비밀. 에어비앤비, 우버 뭐 이런 기업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최근 한 5년, 7년 사이에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그냥 무작정 성장.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야, 나는 유니콘 경제는 허사인 것 같아. 쿠팡은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아. 야, 우버나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 어떻게 투자하냐? 막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꼭 이 책을 읽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스피드가 진짜 더 중요해요. 2등 회사는 살아남을 곳이 없어요. 그럼 2등 회사가 안 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서 더 손실이 감내되더라도 1등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한 스피디한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도 그냥 성장이 아니라 100배 성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1년에 2배, 3배씩. 핀토도 뭐 3년 전인가 1년에 7배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제조업에서 매출 7배 성장하는 게 상상이라도 됩니까? 데이터 플랫폼에서 가능한 거죠. 이 시대는 다른 스케일입니다. 완전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현상이에요. 이 현상의 이면에는 그런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들이 있는 거고 그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 사람들이 절박함,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성장을 만들어내는 시크릿 레시피, 결국 기업 문화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해봤어 이거죠. 리드 호프만은 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열심히 그런 유니콘들을 찾아다니는 투자를 하고 있는 성공적인 벤처 캐피탈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분 자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투자자, 창업가 세 개를 다 해본 사람이죠. 자, 그래서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블리츠 스케일링을 이뤄내는 기업 문화를 알 수 있게 되는 책이다.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스테파니 켈튼의 적자의 본질, 적자의 본질 이름부터가 이제 되게 음울하죠. 적자가 안 좋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적자가 나쁜 게 아니다. 적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사람들한테 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에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무작정 돈을 마구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서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미안한데 미국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얘기하죠. 미국은 괜찮아. 왜?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신뢰라는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돼. 되게 미국 중심적인 사고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미국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돈 마구잡이로 뿌려도 된다. 돈 찍어내는데 뭐 걱정하지 마라. 많이 돈을 쥐어주고 우리 미국이잖아. 우리가 망하겠어? 그리고 우린 기축통화국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갖고 있고 신뢰는 다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더 돈을 많이 찍어서 우리 국민들이 완전 고용 상태로 가려고 한다는데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플레 2% 타겟 그 위로 초과되지 않으면 괜찮아. 고용을 위해서 돈은 많이 풀수록 좋은 거야. 쫄지 마. 2007년도 8년도에 괜히 야금야금 돈을 풀었다가 고통만 길었어. 고통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면 돈을 과감하게 풀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정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평가돼요. 사실 가장 맞는 이론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가장 적중력이 좋다라는 측면에서는 현 정권, 미국의 현재 정부의 그 통화정책, 미국의 현재 정권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답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현대 화폐 이론의 부작용은 사실은 이제 미국만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푸니까 사실
자산의 인플레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빈부차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거를 이제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많이 나눠주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걸 쓰자. 이러는데, 거기선 또 이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냐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겠냐. 중간에서 이제 관료들이 다 삥땅 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겠냐. 국가의 실패.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무조건 만변통치약이냐 그런 건 아니고, 현재 미국 정권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만하다는 겁니다. 자, 돈투가 강추하는 투자 필독서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니얼 퍼거슨. 미남이죠. 이분은 연세가 들어도 미남자인데, 역사학자신데, 말씀도 그렇게 달콤하게 잘하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스타 교수님이세요. 언제 가장 스타가 됐냐? 리만 사태 터졌을 때. 이 책 표지, 아마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서점가를 휩쓸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이 돼서 왜 이 책을 추천드리냐 말이죠. 그 이유는 지금이나 그때나 금융은 점점 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세계 경제에 그 비중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금융이라는 게 형태가 조금씩 바뀌고 진화하고 있을 뿐이죠. 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융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10년 후에도 읽힐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금융사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풀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이면에는 돈의 역사가 담겨 있다. 금융은 기원전 3000년 전에도 존재했다. 이런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렇게 점토에다 쐐기 막 글씨 박아가지고 거기에 이자율도 있고 원금은 얼만데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야, 이게 5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자기 원금 받으려고 진짜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게 있고, 사실 그렇다고 보면 금융은 진화를 한 것인가? 형태만 바뀌어서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은 진화한 것인가? 그냥 기술로 인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하는 거지, 똑같은 욕심을,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스마트한 건 똑같지 않나? 또 그만큼 멍청한 것도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금융시장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새롭게 형성이 되느냐. 저는 그 방향에 반드시 끼워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역사를 이 책을 통해서 보다 보면 말미에 가서는, 사실 이 책이 등장할 때는 암호화폐가 지금처럼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던 시절이죠. 열풍도 없던 시절이고.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다시 꼬아서 보니까 이게 지금 크립토라는 게 새로운 앵글에서 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영상 중에 다음에 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고편으로 던져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돈투가 강추하는 투자 필독서 3부작 마지막까지 완료를 했고요. 여러분 책 읽으면 다 여러분 자산이 돼요. 많이 읽으시고, 지금 이 3부작 다 봤다고 나 책 10권 다 마스터했어, 어디 가서 술 먹을 때 가가지고 막 떠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사서 앞에 3분의 1이라도 보세요. 나중에 언젠가 미안하니까, 이 책한테 미안하니까 뒷부분도 읽게 돼 있습니다. 앞에 100페이지라도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꼭 많이 독서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다 항상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